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인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종의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죠. 안면 인식 장애가 사실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이런 장애인데요. 원래 이게 그 뇌졸중이라든지 뭐 두부 외상 혹은 뭐 퇴행성 변화 뭐 이런 혹은 뭐 이런 뇌손상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죠. 뭐 안면인식장애 환자는 뭐 심하면은 정말 그 친한 사람도 뭐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면인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 얼굴 대신에 뭐 보통 이제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목소리나 어떤 신증이 뚜렷한 어떤 특징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뭐 꼭 이런 뭐 장애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람의 얼굴을 100%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잘 알아보지 못했던 적이 뭐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는 이 AI 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밸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인물을 찾는데 이 기술이 활용이 될 수도 있죠. 중국에서는 최근 4, 5년 동안 14억 인구의 신원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하는데 거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미 2억 대가량의 CCTV를 보유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CCTV 개수는 미국의 한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2020년까지 이 인공지능 인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이 6억 대 이상의 CCTV 카메라를 이 중국 대륙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의 CCTV가 있으면 어떨까요? 뭐 사람의 얼굴은 물론이고 뭐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CTV의 한계점, 뭐 되게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사람을 추적하지 못하고 또 카메라의 어떤 그 사양에 따라서 날씨가 흐리다든지 아니면은 좀 어두운 그런 시간대면은 표적이 잘 식별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이 CCTV가 AI 기술에 의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LL 비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중국의 경찰과 협력을 해서 선글라스를 통해서 범인을 식별해내는 이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끄면은요, 안경의 카메라가 행인들의 얼굴을 촬영해서 단말기로 전송을 하고 또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거의 한 0.1초 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한 만여 개의 얼굴과 비교를 해서 범죄자를 즉시 색출해냅니다. 선글라스 방식은 CCTV랑 다르게 어디서나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프론트엔드, 다시 말하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최접점, 이 경찰이 인공지능 안경을 착용을 해서 그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이 경찰의 역량을 높여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춘절이나 이런 대형 명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공항이나 기차역에 이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선글라스는 이미 장저우 지역 이런 곳에서 이 주요 사건과 관련된 이 용의자를 체포를 하는 등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군중 속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이 26명 정도를 확인해서 이 또 다른 사건의 용의자나 혹은 이 불법 이민자를 뭐 잡아내기도 했다고 하죠. 민간 영역에서는요, 보안업체라든지 대기업 혹은 이 빌딩 관리자들이 건물 내에 출입이 가능한 인물을 구별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안경을 이용해서 이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고유의 이 얼굴을 식별해서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도 쓰일 것입니다. 알리페이는요,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 스캔하면 결제가 되는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일명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 중국 항저우의 KFC 매장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알리페이 시스템이 이 고객이 키오스크 앞에서
이 3D 카메라에 이 얼굴을 이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 본인 인증을 하고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원 확인을 한 후에 직불카드로 청구되는 시스템이죠. 물론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줘서 이 가짜로 신원을 확인을 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오스크 카메라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이라든지 행동, 목소리 이런 것들을 타인이 모두 따라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점점 발전할 거라는 이게 이제 알리페이의 주장입니다. 카드를 분실하는 이 위험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새로운 방식의 이 결제 서비스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안면인식 기술이 창출하는 가치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선택하고 또 결제하는 과정이 이 초보자에게는 복잡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루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요, 말 그대로 정말 이 속도가 경쟁력이죠. 근데 이 결제를 빠르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인공지능의 안면인식 기술은요, 얼굴 식별뿐만 아니라 이 인식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분석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하이미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최첨단 스마트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이 주름이라든지 잔주름, 안색, 다크서클, 또 이 모공 이런 것들을 인식한 다음에 피부 상태를 분석해 줍니다. 정밀 촬영 장치도 연동이 되는데요. 히스키네라고 하는 이 기기를 연결하면 눈으로 알기 어려운 이 수분 수준이라든지 색소, 침착 뭐 이런 아주 자세한 상태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 피부과 수준의 설비가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셈이죠. 이제 더 나가서 이 거울은 화장품이나 이 욕실 용품의 바코드를 스캔해서 이 제품에 들어간 성분이라든지 이런 아주 심층적인 정보까지 확인해주고 또 자매품인 이 스마트 바디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기랑 호환이 돼서 신체 유형을 확인한 다음에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 체지방, 근육량, 또 이 신진대사까지 측정을 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거울은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피부 관리를 위한 권장 사항을 팁으로 알려주기도 하죠. 하이미러를 사용하면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스킨케어 제품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울은 아마존 알렉사 알고리즘과 연동되고요, 그 밖에 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곳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이고요, 뉴스나 날씨, 뭐 일정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음악이나 영상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얼굴을 보기 위한 용도였던 기존의 이 거울을 AI 인지 기능을 부여하니까 이 종합 헬스케어 혹은 이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이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자, 감정인식인데요. 인공지능 인식 혁신의 이 세 번째 종류는 감정인식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감정을 더 잘 읽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잠재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쇼핑을 할 때 고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도를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나 이 동선을 구축하는 어떤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죠.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이 시장의 규모가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업에서는요, 이 기술을 카트에 적용해서 매장 서비스의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월마트는요, 최근에 이 생체 인식 카트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쇼핑 중인 이 고객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서 기분 좋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카트의 핸들을 잡으면 생체 인식 기능이 고객의 심장 박동수라든지 체온의 변화, 또 이제 이동하는 이 속도의 변화, 또 카트를 밀 때 힘이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스트레스 수준과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발전 방향을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이 쇼핑 중에 이 생체 상태,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죠. 고객의 불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딜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요? 특히 어떤 지점에서 이 점원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구매 동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점에 놓아야 될 이 최적의 아이템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끔씩 발생하는 응급 환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요, 이 월마트 상품 진열이나 뭐 프로모션 전략, 뭐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매장 내에서 이 고객의 동선 유도 정책도 세울 수 있고요. 계산하는 이 카운터에서 불만 지수가 높다면 카운터의 배치라든지 계산 방식이라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죠.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본인 스스로 모른 채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이 작은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 상황을 잘 알 수 있다면 이 삶의 질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은 이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 좋은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을 제품에 부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혁신의 방법이 됩니다. 이걸 실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내놓은 이 AI 기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시계처럼 착용하는 생체 인식 센서입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 이런 이 감정을 인식하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시계 뒷면에 생체 인식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생체 정보를 토대로 스트레스라든지 뭐 분노 혹은 뭐 슬픔이나 행복, 이런 감정을 인지해냅니다. 전자잉크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원을 그리듯이 사람의 감정 변화를 표현을 하고 또 스스로 하루 동안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물건에 스트레스 인지 기능을 부여해서 아주 간편한 헬스케어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접근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국의 의료 기술 업체인 이 타이니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포시라고 하는 이 허리에 차는 기기를 내놨습니다. 머신러닝에 적용된 감정인식 센서가 이 호흡의 패턴을 추적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 호흡이 가빠지죠. 그리고 또 안정된 상태에서는 호흡이 느리고 규칙적입니다. 근데 포시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이 호흡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 호흡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사용자의 호흡과 이 심리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허리에 차는 벨트나 이 패드 이런데 이런 기능을 부여해서 제품 혁신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이나 또 이 인간관계에서 이 처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인식혁신 기술을 통해서 의류나 액세서리나 뭐 이런 개인의 기호 상품이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이 소셜 상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요,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감정 조절을 실패해서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분노에 휩싸이거나 혹은 갑자기 나른함이 좀 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고의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데요. 위험한 상태를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에펙티바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이 운전자용 감정인식 어플리케이션을 내놨는데요. 기존의 RGB나 적외선 방식이 조합된 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운전자가 눈을 감은 횟수, 그리고 하품하는 상태, 이런 걸 관찰한 다음에 즐거움, 놀람, 공포, 분노, 뭐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졸음이나 혹은 이 피로 상태를 인지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경고음을 보냅니다. 자, 위험한 상태를 자제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인식 기술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기능은요,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생긴 모양이나 들리는 소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어떤 종류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죠. 캠브리지대에서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이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군중들이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이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겁니다. 싸우는 상황인지를 기계가 안다는 거예요. 연구진이 AWS랑 엔비디아 테슬라 GPU를 이용해서 이 드론, 공중에서 촬영한 다양한 이 군중 사진을 이 딥러닝 신경망 네트워크 훈련을 해서 주먹질이라든지 발길질, 또 목을 조르고 이런 이런 상황을 인식을 했어요. 자,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에 이게 집단 폭력이나 길거리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인지를 분석하도록 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폭력적 상황을 인지하는 이 정확도가 88% 정도 된다고 하죠. 자,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대형 공연이나 마라톤,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 위험한 사태를 자동으로 탐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고객의 불만이 생기는 곳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혁신 기술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 대응력을 높이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MIT에서 나온 건데요. 코지토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골드만삭스랑 그다음 세일즈포스에서 거의 4천만 달러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콜센터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 대화의 문맥을 분석합니다. 말의 속도라든지 말투, 억양, 변화,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분노 지수, 그리고 또 실수, 이런 상황을 인지합니다. 사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콜센터 직원은 이 서비스 만족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코지토의 시스템은 콜센터 대응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수화해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측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측정에 기반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콜센터 직원에게 이 어드바이스를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콜센터 직원이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인지해서 속도를 좀 늦추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좀 자연스럽게 할 것을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의 말투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불만족 상황을 인지하고 또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콜센터 직원이나 고객의 심리 장애 여부까지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인식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트라이프나 에트나, 이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죠. 그리고 의료보험회사인 휴메나 이런 곳에서 고객 경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코지토의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인식 기술은 이 기술 생애 주기상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인식 기술의 성숙도가 이 현 시점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기술 발전이 빨라질 것이고요. 기술의 성숙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식의 정확도, 처리 속도, 적용 범위 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음성인식, 그리고 이미지인식, 감정인식, 맥락인식, 이런 인식 기능이 적용이 되면 그 가치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이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니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인간이 해야 될 감시나 또 확인 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AI가 수행해 주게 되니까 여러 각종 영역에서 인간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존재와 이 행동을 인식해서 데이터화하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AI 기능을 더욱더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인식한 이 음성이나 영상을 데이터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AI 이 인식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식 혁신은 앞으로 살펴볼 예측 혁신이라든지 자동화 혁신, 생성 혁신, 이런 다른 혁신의 종류와 결합이 돼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큽니다. 오늘은 AI의 중요한 기능인 인식 기능을 통한 혁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